오늘이 5월 28일, 이 대파 모종을 4월 20일 날 심었으니 딱 한 달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많은 분들이 대파 모종 심어 죽을까봐 보다 더 안전한 트레이 모종을 사서 심는데, 손바닥 농장은 꼭 단으로 된 모종을 사서 심습니다. 대파 잘 키웠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바닥 농부, 농사 잘 지어서 항상 영상 올리는 것 아니면 계속 시청해온 분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대파 모종 심을 때도 얘기 드렸던 심은 모종 잘 사지 않을까봐 굳이 트레이 모종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와 파 재배에서 참고되는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무엇을 사서 심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절대 하지 않고 다만 정보만 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파는 이렇게 단으로 묶은 모종을 사서 심어도 허실이 없다는 점과 그냥 이 모종 심지 말고 잎줄기 잘라서 심는 것이 심기도 쉽고 더 깔끔하게 자랐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요약하면, 우리는 대파 모종을 사오면 이렇게 윗부분을 잘라 심는다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한마디만 남기고 잘라도 새로 싹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자르고 잎이 조금 남으면 그 남은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다시 싹을 키우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대로 심으면 잎이 많으니 자연적 광합성 양도 많고 더욱 더 잘 자라겠지만, 심은 대로 그대로 있지는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잎줄기가 꺾이고 쭉 늘어져 햇빛에 닿은 비닐에 닿으니 모두 타버리니 문제입니다. 꺾여지고 쓰러질 것을 아예 싹둑 잘라 심으면 심기도 편하고, 또 심어놓은 것이 비닐에 닿는 것이 없으니 심어놓은 것도 깔끔하고 또 자람도 더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전문 대파 농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니 파를 큼직하게 만들기 위해 고를 타고 한 폭씩 심지만, 텃밭 농장에서는 그렇게 큰 파보다는 크기는 좀 작고 양은 많도록 이렇게 양파 재배용 유공 비닐을 이용하여 이 구멍에 한 포기도 아닌 두세 포기를 심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파는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으니 아주 좁은 공간도 비좁다는 불평 없이 잘 자랍니다. 얘기한 대로 이렇게 심어놓은 모습이 깔끔합니다. 저는 텃밭 농장을 다른 분들에게 녹색 꽃밭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작물을 내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꽃밭은 심을 때도 자랄 때도 때로는 수확할 무렵에도 깔끔해야 합니다. 지금 모습을 봐도 그냥 심은 것보다 잘라 심는 것이 훨 좋지 않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잘린 부분은 하얗게 마른 흔적이 생기죠.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이 가서 새싹으로 교체되면 흔적도 없어집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그때 심은 대파밭을 살펴봅니다. 어떻습니까? 모종을 심어도 죽은 폭이 하나 없습니다. 하기야 파는 뿌리가 다 말라도 잘 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손바닥 농부 농사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가 심어도 뿌리가 다 마른 것도 잘 삽니다. 그 까닭은 고추나 토마토 모종과 달리 대파 뿌리는 양분과 수분을 저장하는 뿌리, 즉 알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그냥 훑어보기보다 가까이서 보면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좁은 간격 구멍이지만 평균 2뿌리씩 심었는데 당시 작은 모종은 서너 개씩 심었습니다. 보십시오. 복잡하지도 않죠. 특히 대파는 분할을 하지 않아 외대파라고도 부릅니다. 아직 파는 더 자라니 공간을 더 차지하지만 가을 대파 수확할 때까지 공간이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올해는 일찍 심어서 평균 2뿌리씩 심었는데 여름 지나서 심을 때는 서너 뿌리씩 심습니다. 자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드리는 얘기, 전문 농장과 텃밭 농장, 농사 짓고 작물 키우는 것은 똑같지만 판매하는 것과 자가 소비, 즉 내가 먹는 것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포기 심어도 가을에 수확할 때 보면 작아서 볼품 없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사용하기 딱 맞습니다. 끝이 하얀 것이 가끔 눈에 띕니다. 파나 쪽파 한창 신나게 자랄 때도 이런 모습 볼 수 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날씨가 뜨거워서도 그렇습니다. 칼슘이 부족해도 이럴 수 있습니다. 파의 병이 와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으로 영립이 든 것과 생리현상, 생리장애로 영립이 든 것은 구별이 갑니다. 병으로 이렇게 잎이 퇴색한 것은 검은 점, 갈색 무늬 등 얼룩이 있습니다. 이건 파나 마늘 약파에서 자주 오는 녹균병입니다. 파에 이슬이나 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백악과 작물에게서 아주 자주 오는 병입니다. 이건 거무무늬병입니다. 이 병도 자주 오는 병이죠. 이건 파 마른병, 하도 많으니 병징도 비슷비슷한 어느 병인지 구별도 쉽지 않지만 병과 병이 아닌 것의 차이는 병에 걸린 파는 이렇게 검은색이나 갈색의 반점에 무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끝이 마른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은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 덥고 기온을 오르면 이런 생리장애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 앞에서 소개한 병들도 찾아옵니다. 아니, 안 찾아오는 병 드뭅니다. 거기에다 해충도 찾아옵니다. 정말 파에게는 여름이 괴로울 겁니다. 그래도 대견한 것이 같은 백악과 작물 중에서 여름을 굳건하게 넘기는 것은 어쩌면 파뿐입니다. 우리처럼 봄에 심어도 여름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여름에 심을 때는 활착 자체가 다른 계절에 비해 어렵습니다. 여름에 파 모종 심으려면 그래도 견디는 힘이 더 좋은 굵은 모종을 심으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장마에 파 자체가 녹아질 수도 있습니다. 장마 지나고 혹석이 지나면 심으면 파는 잘 삽니다. 그렇지만 생육기간이 짧아 큰 대파는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반찬으로는 충분합니다. 대파는 언제 심어도 됩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내가 심고 싶으면 언제나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시장에서 파 모종을 구하기 어려우면 마트에서 실파 사다가 심어도 됩니다. 계절성 없는 작물이지만 다만 여름은 다른 작물도 힘들지만 파도 힘이 든다는 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장마에 파 녹듯이라는 말처럼 장마에는 작은 파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파의 원산지는 파미르곤이나 조앙아시아로 추정합니다. 원산지를 추정할 뿐 확실히 몰라도 식물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파가 어떤 기후에 잘 적응하는지를 따져서 정하니 우리는 그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은 고온지대이기도 하지만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입니다. 습도가 너무 높거나 그늘이 지는 곳에서는 잘 자랄 수 없습니다.